가볼게요. 자, 개념집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제가 쪽수 부를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돼요. 9쪽 질문 있을까요? 10쪽 개념집입니다. 11쪽 12쪽 13쪽은 굳이 증명은 안 해도 돼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내분점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대부분 지금 오늘 결석한에도 질문일 거니까 21쪽 없어요? 그럼 무게중심 23쪽 24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쪽 26쪽 몇 번? 9번이요? 자, 26쪽에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 점이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갈게. 자, 9번 문제 보시면 세 점과 선분 BC의 P점이래요.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좌표 좀 한번 이쁘게 찍어 볼게요. 어여오세요. 오늘 수체전 난리 났어요. A는 6,9라고 합니다. 6,9. 그래서 여기 A에 6,9 찍고, 그 다음 B점은 1,-2니까 요쯤에 한번 찍고, 1,-2. 그 다음에 C는 5,6이니까 5를 한 이쯤 찍고 6을 한 이쯤에 찍으면 되겠네. 여기에 B를 지금 5,6을 찍었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면, 아이고, 얘가 C죠? 5,6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미안하지만 그림이 좀 그리다 보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왔는데, 이 삼각형에서 어디 위에? 선분 BC 위에, 요 선분 BC 위에 지금 P점을 하나 잡았대요. 그럼 미안하지만 삼각형이 좀 그지 같으니까 여기로 다시 갖고 나와 볼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C일 때 BC 위에 P점이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하냐면 ABP의 넓이가 A, B, P 이 노란 색깔의 넓이가, 그 다음 파란 색깔로 할게. APC 넓이의 3배와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를 S라고 하면 ABP는 이 넓이의 3배니까 여기는 3S라고 둘 수 있어. 그치, 예원아? 그럼 물어볼게. 이쪽 노란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은 어차피 높이가 어때요? 같죠? 그럼 높이가 같다라는 건 밑변의 B가 곧 넓이의 B를 담당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넓이의 B가 3대 1이라는 건 요 BP랑 PC도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 3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 요 P점을 찾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요 B점과 C점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 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점 한번 찾아볼게. 내분점이니까 4분의, 자, 문제에서 내분점 좌표 구해달랬지? B가 1,-2이고 C가 5,6이었으니까 내분점 구하자. 15에서 1 더하면 16,4분의 18에다가 2 빼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몇 컴마 몇? 4,4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P점은 4,4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또 몇 번? 26쪽입니다, 희서야. 개념집이요. 자, 다음 또 있습니까? 26쪽. 자, 그 다음 27쪽. 16번. 16번밖에 없어요. 되게 잘한 건데, 스텝 B에서 이 정도 질문밖에 없으면. 13번. 13번부터 그럼 먼저 할게요. 빠른 번호니까. 13번에 보면, 세 양수, 세 좌표 0,0, A, B, B, C, 5,5가 있다. 근데 OA, BC가 선분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다. 그럼 얘는 완벽하게 먼저 좌표 평면에 그리지 말고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름모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OA, BC인데 어디가 지금 대각선이야? O, B가 대각선이래.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이해가? 자, 그럼 이거 질문자가 누구였죠? 희서야, 그럼 마름모 특징은 뭐죠?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2등분한다. 그래서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결국 OB의 중점과 AC의 중점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중점이니까. 그럼 좌표 써볼게. A가 지금 A,7. 그 다음에 B가 지금 B,C. 그 다음 C가 지금 5,5. 당연히 원점은 0,0일 거야. 그럼 요 가운데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얘 OB 갖다만 잡으면 2분의 B, 2분의 C라고 쓸 수 있고,
그건 누구랑 같냐? 얘 중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5, 2분의 12 이렇게 간다. 그럼 얘가 결국 6이니까 선생님 얘가 6 나오려면 c 값도 결국 1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식 b는 누구랑 같아야 돼? a 플러스 5랑 같아야 된다라는 두 번째 관계식을 하나 찾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일 때 말은 뭐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지금 보면은 c가 10인데 a랑 b는 더한 거 안 알려줬잖아. 근데 요거 우리 수직 조건만 써먹으면 좀 아쉽잖아. 중점 조건만 쓰는 건 아쉽고 뭐도 쓸 수 있지? 말은 뭐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네 변의 길이 구하자. 근데 여긴 너무 이쁘지. 여기 구하면 5 제곱 더하기 5 제곱, 그러니까 루트 50 나오더라. 25 더하기 25니까. 그럼 결국 나는 얘와 얘 사이 거리도 뭐가 나와야 된다? 루트 5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거리 구해볼게. 5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암산합시다. 왜? c가 12가 나왔으니까 5 빼기 12는 7이니까 제곱하면 49는 결국 뭐 나와야 된다? 50. 그럼 얘가 결국 넘어가서 1이니까 얘가 1 나오려면 b 값은 뭐 나와 또는 4 또는 뭐 나와도 돼?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되니까 6 나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지? A, B는 둘 다 양수야 라고 했으니까 B 조건은 일단 다 양수 만족했고 그럼 여기서 A 값이 결정되겠네. 여기서 B가 4라면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B가 6이라면 A는 1일 텐데 A,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정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는 1, B는 6, C는 12니까 7 더하기 답은 19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네. 맞나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몇 번? 15번도? 자, 15번 한번 가볼게. 자, 15번에 보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게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까? 사실 이건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알던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공식 좀 한번 해볼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말이 나오려면 최소한 여기가 ABC라고 하면 여기 M값이라고 하면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공식이 뭐였어? AB를 제곱한 거 더하기 AC를 제곱한 것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지 않냐?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여기 보면 AB, AC인데 앞에 4가 있고요. K인데 AD의 제곱 더하기 또 4CD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좀 어색하다 이거야. 내가 알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땐 미안하지만 이거는 좌표 평면에 갖고 가서 한번 따져볼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번을 풀려면 요거 다시 지울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한번 가보자. 자, 요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첫 번째, 선생님 지금 첫째 줄 읽어볼게. 삼각형 ABC에서 변 BC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라고 줬어. 그러면 그리고 길이 아무것도 안 줬지. 그럼 우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게.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그 D점을 원점으로 갖고 갈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그러면 4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0이라고 잡아버리면 요만큼은 4가 되고 여기는 1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상관없잖아. 어쨌든 길이의 B는 4대1이고 그 점을 지금 D라고 두자라고 한 것뿐이야. 그럼 요 A점은 모르니까 얘 X, Y라고 둬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파푸스는 아니지만 대략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고 얘는 선생님 문제가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A, B를 제곱한 데다가 4배의 AC를 제곱한 거는 K 곱하기 AD 더하기 뭐와 같다? 4CD 요거랑 같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진짜 찐으로 노가다. 자, 가볼게. 태연아, AB 거리 뭐 나와? AB. 아니지. AB인데? 얘가 B가 마 4,0이에요. C는 1,0이고.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 그거 더하기 4배의 AC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와 같냐? K의 AD야말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4배의 CD는 너무 이뻐. 그냥 1이야. 그래서 여긴 4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건 갑자기 무슨 식 문제로 바뀌어요? 항등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와 얘가 그래서 결국 몇 배 차이 나는데
라는 거지. 그럼 미안하지만 이거 한번 계산 다 해볼게. 자, 가볼게. 여기 x제곱, 여기 4x제곱, 5x제곱. 여기 y제곱, 4y제곱, 5y제곱. 이거 혹시 답이 4니? 맞아? 4야 아니야? 이거 답 뭐야? 15번? 한 번만 그냥 맞춰. 아니면 나 그냥 전개하게. 아, 미안. 4가 아니라 5니 혹시? 여기 5야. 벌써 2차 계수가 5 나왔으면 여기도 5 나와야 되잖아. 그럼 K는 5야. 응. 선생님, 그러면 X가 안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뻐요. 여기 8X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8X 나와서 없어져요. 이쁘게. 그리고 여기 Y제곱 하나 끝났고, 아까. 여기 16에다가 여기 4 더하는 거네. 그럼 결국은 20이 나오겠네. 그럼 K에 5 넣으면 5, 4, 20. 이것도 다 만족하네. 그럼 K는 자동적으로 5가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질문이요. 14번?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14번 14번? 오케이, 해볼게. 오늘은 인원수 별로 없으니까 다들 2교시에 맞춰서 온다고 했거든, 최대한. 내가 결석만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4번에 보면 A가 1,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AB 위에 한 점, AC의 한 점을 각각 MN이라고 두자. 그럼 이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어. 자, 그래놓고 A는 1,6.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요. A, B의 중점을 알려줘요. M. 그리고 AC의 중점도 알려줍니다. N. 그래놓고 문제가 뭐 알려줬냐면 그거를 각각 X1, Y1, X2, Y2라고 하자. 근데 나 X끼리 더한 거, Y끼리 더한 거 알아?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잘 봐.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요.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을 만약에 제가 여기 G라고 놨잖아요. 근데 아시죠? 뭐 아시죠, 여러분들? 이 가장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혹시 얘도 중점을 알았더라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비율을 축소복사했으니까. 같이 확대복사, 같이 축소복사해도 무게중심은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 얘만 알았어도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나오는데 저는 꼴랑 아는 게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한번 미지수를 한번 더 보자고. 어떻게? 얘를 A, B라고 두고 얘를 C, D라고 더 볼게. 그러면 선생님, 일단 저 M값을 찾을 수 있겠죠. M값은 X1, Y1이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어떻게 찾은 거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N값도 X2, Y2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도 구할 수 있었어? 2분의 C 플러스 1, 2분의 D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럼 결국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무게중심이니까 얘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얘를 R이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희서야, 너가 질문했으니까 R점은 얘와 얘 무슨 점이어야 되지? 그럼 중점이면 2분의 A 더하기 C, 2분의 B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이제 R점도 찾았어. 그럼 이제 무게중심 구하자. 예완아, 무게중심 구해줘. MNR 갖다가 무게중심 구할 거야. 무게중심은 얘 더하는 건데 X1, X2 더한 거 알려줬죠? 뭐라고 쓰면 돼? 2, 그쵸? 2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C. 걔를 뭐로 나눠? 3 아니에요? 맞잖아. 그치? 지금 잘 봐. X1 더하기 X2 더하기 얘까지 더해야 돼. 근데 X1 더하기 X2는 2라고 알려줬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그 다음 거 Y1 더하기 Y2는 뭐 나왔어? 4. 그럼 4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네요. 그럼 우리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만 알면 끝이야? 요거네. 근데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야,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얘네 둘이 뭐 하고? 더하고 얘네 둘이 한번 더해볼게. 그럼 얘네 둘이 더했다.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면 결국 난 여기서 식을 두 개 찾을 수 있어. X1 더하기 X2는 2분의 A 더하기 C에다가 2를 더하는 거고
y1 더하기 y2는 2분의 b 더하기 d에다가 7을 더하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얘가 아까 몇이었지 예원아? 2. 그럼 얘가 2라고 하면 a 더하기 c는 몇이어야 돼? 2. 그래서 얘가 2야.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지? y1 더하기 y2는 4. 그럼 얘가 4면 여기가 8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몇이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럼 이제 다 끝났네. 3분의 2분의 2는 어차피 1이니까 3, 3분의 여기가 조금 더럽다. 답이 뒤에가 분수 나오나 본데 4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최소한 1, 위아래 2 곱하면 되겠지. 그치? 아니면 헷갈리면 그냥 번분수 하세요. 얘가 2분의 9니까 약분해가지고 2분의 3이다 라고 찾아도 상관없고요. 1,2분의 3 있나요? 없네요. 어디죠? 어디를 계산 실수했죠? 실수한 데가 없는데? 빨리 실수한 데 좀 찾아줘. 무게중심. 내가 저기서 계산 실수했나? B 더하기 D가 뭐야? 아이씨, 이러면 짜증나는데? 짠짜짠짜짠짜잔. 쟤 맞아? 쟤 맞나요? x1, x2, y1, b 더하기 6. 아이씨. 찾아줘. 젤리 줄게.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일단 버리지 않고 갈게. 뭐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올 리가 없는데. 1컴마는 맞아요? 1컴마는 맞아? 그럼 요 뒤에서 지금 계산 실수했다는 거네? 어디서 계산 실수했을까? 2분의 b 더하기 d 4, 8, d 1. 어디? n? 여기? 아, 그러네. d 더하기 여기 왜 1이라고 썼지? 여기는 1이라고 쓰고 여기를 뭘로 6으로 이렇게 고쳤어야 되네. 그럼 얘가 d 더하기 여기가 12. 오케이 됐다. 그럼 얘가 12니까 그럼 b 더하기 d가 음수 나오네. 얘가 결국 8 나야 돼. 마사네. 여기가 마사. 그러면은 더 식이 깔끔하게 나오네. 그럼 얘는 아까 1,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인가 보네. 이건 있어요? 몇 번? 오케이. 답은 3번이네. 여기는 왜 6을 1로 썼지? 요거 따라서 그냥 써버렸나 보다. 자, 그거 줄게요. 맞췄으니까. 자, 다음 또 몇 번이요? 16번. 자,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차함수 직선이 곡선과 오케이.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흔하게 어제 블랙라벨에도 있던 문제였거든? 1번 문제로 그것도. 자, 한번 가볼게. 16번에 보면 자, 우선은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렸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요 만나는 점은 우리가 두 글자로 교점이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이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또 누구냐면 2x 플러스 6 같다고 한번 더 봤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진짜 땡큐가 되는 거야. 이런 안 되네. 그럼 이거 설마 근해 공식으로 쓰는 놈들은 없겠지? 여기서 x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고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선생님 여기가 지금 알파 컴마고요. 여긴 지금 베타 컴마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점을 뭐라고 두제? A, B라고 하재. 그럼 얘들아 나는 일단 A점과 B점을 둘 수 있죠. A점은 알파 컴마 당연히 직선에 넣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지. 2알파 플러스 6이고 B는 베타 컴마 2 베타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원점 0,0이랑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무게중심을 구했더니 라고 했어. 그럼 무게중심 구하려면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3분의 오늘 무게중심 많이 구하네.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3분의 2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고 근각의 세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12니까 3분의 10 3분의 요거 조심해야겠다. 2로 묶으면 20, 32라고 쓸 수 있겠네. 요렇게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그 좌표를 이번엔 더하래. 그럼 3분의 33, 42, 3분의 42래요. 그러면 14. 틀리면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맞아요? 오케이, 맞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그나마 스텝 2 같진 않네. 별 3개짜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교육청 기출문제지?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혹시 우리 개념집 설명이었고 유형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집. 자, 유형집은 제가 앞에서부터 숙제 냈는데 거기 개념 완성하긴 일부러 안 냈어요. 여러분들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집. 자, 알았어요. 유형집 혹시 9쪽부터 10쪽까지 질문이요. 9쪽 질문 한 페이지씩 할까? 9쪽 질문. 10쪽. 6번이요. 10쪽에 6번이요? 10쪽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중으로 돼 있고 서술형이라고 돼 있네. 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0,0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외심이래. 근데 얘들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외심은 총 몇 군데에 있을 수 있지? 3군데에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삼각형 내부, 두 번째는 삼각형 빗변 위에, 세 번째는 삼각형 외부였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졌냐면 만약에 외심이 1번 내부에 있으면 얘는 그냥 예각 삼각형이야. 2번 만약에 그 삼각형 위에 있어. 그럼 대부분 뭐냐면은 직각 삼각형이야. 그리고 외부에 있어. 그럼 얘는 둔각 삼각형일 가능성이 커. 근데 학교 시험에 둔각 삼각형까지는 거의 나온 적은 없고요. 대부분 위에 점 아니면 예각 삼각형이 많이 나왔어. 근데 얘는 대놓고 어디 위에 있냐면 A, B 위에 있대. 그 말 뜻은 뭐냐면 얘 무조건이야. 무조건 외심은 원 하나 그려야 되잖아. 여기 삼각형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야. 무조건 원의 중심 외심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무조건 수직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A, B래. 그리고 얘가 5래. 그런데 문제에서 외심의 좌표가 3,마사래. 그럼 얘들아, 얘가 3,마사면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하나, 둘, 그리고 얘를 많이 까먹어요. 요거 3개. 요 3개는 다 뭐로 같죠? 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럼 0,0이랑 3,4까지는 9 더하기 16이니까 5니까 얘는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때 5a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그럼 끝났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피타고라스네. 딱 봐도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면 답뭐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자, 없으면 11쪽 질문이요. 12쪽 질문, 13쪽 질문, 14쪽 질문, 15쪽 질문, 16쪽 질문, 17쪽 질문, 26번. 자, 26, 그냥 26이요? 26-1이에요? 그냥 26이요? 옆에 서술형이라고 쓴 거는 다 질문하네. 자, 가볼게. 26번. 자, 두 점 A점과 B점 위의 점 P점에 대하여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다, 예언아. 잘 봐. 지금 이렇게 삼각형 OAB가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A가 6,-2, B는 1,5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위에 P점이 하나 있는데 그 P점은 AOP 넓이가 BOBP 삼각형 넓이의 몇 배다? 2배다. 그럼 결국 요렇게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야 돼. 왜? 여기가 넓이가 S면 여긴 ES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요 삼각형이든 요 삼각형이든 높이는 똑같을 거니까 사실상 밑변의 B가 곧 넓이의 B니까 여기가 2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P점은 따라서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P점의 좌표. 그럼 끝났네. 3분의 대각선끼리 2 더하기 6, 8. 3분의 10 빼기 2, 8. 얘도 3분의 8, 3분의 8 양쪽이 똑같이 나오네. 확인 꼭 해주세요.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 18쪽, 19쪽. 되게 잘하는 건데. 20쪽, 21쪽, 39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잘 하셨어요? 여기 유형 13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명 자취해방정식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단 얘들아 잠깐 개념 설명 좀 해줄게. 잘 봐. 우리가 이게 원일지 이게 모든 단원에 있어요. 수학에서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탑 5 안에는 5위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자취라고 하면 뭐죠? 발들을 따라가면 발자취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요? 면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요? 도형, 부피를 만드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 점들을 모아서 혹시 뭐가 나오는지를 찾자라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들을 무조건 이은다고 직선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점들을 이었을 때 2차 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점들이 모였을 때 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지.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가졌어. 근데 이게 딸일지 아들일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근데 막 염색체가 이동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XY가 되면 남자, XX가 나오면 여자라고 하듯이 얘도 똑같아. 점들은 위치를 막 나타내면서 돌아다닐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저게 직선되냐? 2차 곡선되냐? 원되냐가 어려우니까 자체 방정식이 어려운 거야. 왜? 처음부터 얘 직선이야 라고 알려주면 땡큐야. 그럼 얘 무조건 마지막 답이 뭐 나오면 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돼.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 점들 이어봐. 원 나와. 그럼 원인 줄 알고 시작하면 맨 마지막 답이 원의 방정식 나오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답이 직선이 나올 거지만 직선, 원, 포물선, 쌍곡선, 2차 곡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 방정식 내면 애들 다 당황해. 왜? 얘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자체 방정식은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의 과정을 따라가야 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39번 한번 봐볼게. 39번 보면 A가 몇 컴마 몇이래? 10 컴마 마이너스 1에. 그리고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 위에 누가 있대? 점 B가 있대. 자, 그럼 우린 일단은 위의 점이니까 요 B점을 둘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B점을 뭐라고 둘 거냐? A, B라고 둬도 되지만 얘는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B보다는 A, 2의 2 마이너스 5B 플러스 5라고 아이고 미안. 요 Y눈으로 아직 정리를 안 했네. 근데 이거 아직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안 배웠는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황당한데 잘 봐. 우리 그럼 잠깐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할게. 안 배웠다고 전제하면 일단 A, B라고 놔. 그치 예연아? 그 다음에 어쨌든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A, B를 4대 1로 내분했으면 좋겠대. 자, 얘와 얘를 4대 1로 내분하자.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그럼 내분점을 먼저 구해보면 5분의 4A 더하기 10 4B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내분점이야. 근데 얘들아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다고 뭐 나오나요 선생님? 근데 잘 봐. 이게요.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 잘 들어줘. 우리 지금 뭐 따라가려고 이거씩 세운 거지? 점 따라가려는 거야. 점을 따라갔을 때 직선일지 포물선일지 원일지를 모르니까 이 점들의 지금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완아. 그럼 결국엔 나는 A, B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점을 하나 찍고 또 A, B 숫자 넣었을 때 나오는 점을 하나 찍고 그럼 이 A, B는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점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걸 한번 이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발자취를 남기려면 얘가 무슨 좌표예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좌표. 얘가 무슨 좌표예요? Y좌표죠. 그러면 결국 얘 X좌표와 Y좌표에 한번 발자취를 한번 이어가 보자 이거야. 이해가?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5분의 4A 플러스 10이고 Y는 5분의 4B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는으로 고쳐보고 B는으로 한번 고쳐보자 이거야. 왜 그런지 보여줄게. 왜 갑자기 A는 B는으로 고치는지. 자, 5 곱하고 10 넘기고 4로 나누면 A는 4분의 5x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도 5 곱하고 2 넘어가고 4로 나누면 4분의 5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자, 선생님, 근데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A, B라고 왜 바꾸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아까 찾은 요 A, B가요. 어디 위에 있었죠? 태연아? 직선 위에 있었지. 그럼 우리 위의 점이면 두 글자가 뭐였죠? 대입.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이 대입된 식이 뭐 나오냐? 2A-5B 플러스 5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이걸 넣자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A, B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X좌표와 Y좌표를 따다다다다닥 이어봤더니 나오는 좌취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다 2배 하래. 그럼 2분의 5X 빼기 10. 여기다 5배 하래. 마이너스 4분의 25Y 플러스 10. 아직 마이너스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는 0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거 분수가 꼴배기 싫으니까 양쪽에 4를 곱하면 2 곱하면 10x 마이너스 20. 4 곱하면 마이너스 25y 마이너스 10. 4 곱하면 플러스 20은 0. 따라서 10x 마이너스 25y 마이너스 10은 0. 이게 바로 뭐냐? 그 A, B를 따다다다닥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X좌표와 Y좌표를 따다다다닥 이어봤더니 요런 새로운 직선이 나오고 얘를 바로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근데?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럼 이거 양쪽에 5로 다 최종적으로 나눠줘야겠네. 그러면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39번. 내가 장담할게요. 이거 제가, 혹시 답 맞나요? 맞다고 합니다. 이거 별표 100만 개 쳐놓으세요. 그냥 이 유형에 진짜 별표를 치워놓으세요. 저도 이거를요, 아무리 쉽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이 단원 자체가 일단 기본값이 높아요. 자체 방정식이. 혹시 또 질문 있어? 나중에 선생님이 자체 방정식만 모아서 갖고 올게. 없어요? 그럼 22쪽 질문이요. 23쪽, 24쪽, 25쪽. 없어요? 진짜 괜찮았어? 혹시 선생님이 26쪽 냈나요? 안 냈죠? 아직은 뭐 이렇게 학교 기출 문제까지는 아직은 됐고 연습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 또 있나요? 없어요? 넘어가요? 그럼 직전이래.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볼게요. 개념집 펴주시면 되고요. 30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 오늘은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자, 한번 가볼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책의 순서에 상관없이 쭉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직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차 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 미지수가 1차인 x의 함수인데 는 y를 갖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도 하지만 얘는 다른 말로 직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직선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이 식에서 봤듯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담당하는 쪽이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 a를 뜻한다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어여 오세요. 빨리 지금 진도 시작이야. 잘 왔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라고 주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앞으로 고3 때까지 정말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생님, 일단 기울기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바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도대체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유식한 말로 나타내면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모가 뭐냐면 증가량을 뜻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미적분 1에서 많이 쓰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리고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은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좌표들을 보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얘가 1,4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2,3이 됐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이 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증가가 존재해야 되냐 또는 감소가 존재해야 되냐라고 하면 X는 1에서 마이너스 2로 다운이 됐고 4에서 Y좌표는 4에서 3으로 뭐 했다? 다운이 됐다 이거야. 그럼 그걸 그대로 식으로 써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 1에서 마이 2로 가려면 얼만큼 다운돼야 돼? 마 3만큼. 그래서 X 증가량은 마 3이에요. 4에서 3이 되려면 얼만큼 다운해야 돼요?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좌표를 이용해서 X 증가량을 구하고 Y 증가량을 구하면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나타낸 이 3분의 1이 바로 뭐다?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거를 수학자들이 공식으로 어떻게 찾아놨냐? 만약에 A, B와 C, D가 있다면 기울기는 C에서 A 뺀 것분에 D에서 B 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르치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혹시 A에서 C 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A에서 C 빼도 됩니다. 그 대신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여기는 A에서 C를 빼놓고 여기는 D에서 B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셔야 돼요. A에서 C를 뺐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거꾸로 풀래요 선생님, A에서 C 뺄래요. 그러면 Y 증가량도 B에서 D를 빼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청개구리처럼 여기선 C 빼기 A인데 여긴 B 빼기 D, 여기는 A 빼기 C인데 여긴 D 빼기 B, 이런 청개구리 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만 실수하지 않으면 다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증가량, 델타, 좌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기울기를 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혹시 탄젠트는 외우셨나요? 첫 번째, 탄젠트 0도는 몇이죠? 0이죠. 탄젠트 30도는 몇이죠?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도 되고, 탄젠트 45도는 몇이죠? 1. 탄젠트 60도는 몇이죠?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90도는 있다 없다? 없다. 탄젠트는 90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젠트 0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직선이에요. 평행한 거죠. X축과. 그리고 탄젠트 30도면 한 요 정도 고르게 가면 되고, 탄젠트 45도는 얘보다 좀 더 가파르면 되고, 탄젠트 60도는 조금 더 가파르면 돼요. 근데 탄젠트 90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요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럼 얘는 직선이 아닌가요? 일직선인데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의 직선과 국어에서 직선은 의미가 달라요. 수학에서 직선은요, 기울기가 존재하는 곳곳한 선을 직선이라고 해요. 근데 국어적으로 직선은 기울기 상관없이 일자로 그어져 있냐만 보면 돼. 꼬불꼬불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다 모두 다 일자로 곧게 가 있긴 하지만 국어적으로는 얘네들은 다 직선이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얘는 직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기울기가 없거든. 얘는 기울기가 없다고 루트 3, 1, 루트 3분의 1, 0이라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직선이라고 하지만 얘는 사실상 직선이라고는 하진 않는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지금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구할 때 a, 기울기는 일단 무조건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고, 여기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것과 가끔 탄젠트를 던져주니까 요 두 개는 익혀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만 알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바로 두 번째가 필요한데, 바로 두 번째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너 기울기 루트 3인 직선 좀 한번 그려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엄청 많이 그려요. 이렇게. 이 중에서 답은 하나인데 나는 여러 개 그릴 수 있는 거야. 왜?
기울기만 알려줬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 그럼 이 수많은 답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딱 특정 얘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중에 얘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줘 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고 수학에서 지난다 라는 건 두 글자로 뭐라고 생각한다? 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찾아줘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기울기가 2니까 y는 몇 x? 2x라고 써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거는 기울기만 알지 얘가 1,4를 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장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너 여기다가 1,4를 대입해 보라는 거야. 그럼 태연아 여기다 1 넣으면 2지. 2에다가 무슨 짓 해줘야 4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주면 얘가 최종적인 저 문제에서 추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바로 공식을 또 만들어 놨다. 바로 기울기가 m값이고 a, b를 지나는 이라고 문장이 나오면 y는 기울기 그리고 x 빼기 a 더하기 b 요게 바로 기울기가 m값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다 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거 정말 드물어요. 이거 써서 푸는 애들 거의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방금 제가 저 파란색 세우듯이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는 4,3을 지나.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기울기가 어디를 담당합니까? 1차 항의 개수를 담당하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x라고 쓰세요. 이건 무조건이거든. 근데 얘가 4,3을 지난다라 그랬으니까 대입했더니 나오면 돼요. 그럼 4 넣었더니 3 나와야 되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7이죠. 이거 정답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 공식으로 풀어볼게.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x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인데 얘가 있으니까 7. 어때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당연히 기울기를 담당하는 게 앞에 개수니까 그냥 일단 쓰고 지난다, 대입한다를 이용해서 요 뒤에 좌표를 결정 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은 산술적으로만 공부했고 기하적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기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는 뭐가 결정한다? 그래프의 개형.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함수라고 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는데요? 라고 하면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 x값이 올라가면 y값도 올라가네? 그럼 증가함수라고 해. 근데 감소함수는 x값은 증가하지만 y값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오히려 x값이 계속 큰 걸 넣었는데 y값도 계속 커지면 걘 기울기가 양수, 증가함수라는 거고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떨어져요. 그럼 걔는 감소함수고 기울기가 음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올라가네 내려가네를 알면 혹시 이것만 알아도 기울기만 알아도 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라는 거야. 아니지. 왜? 아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도 기울기만 필요할 때 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도 필요하지만 지나는 점도 필요한데 그냥 제가 이 그래프에서 도대체 어디를 지나는지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우린 바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부분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요 b값. 그리고 이 b값은 따로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 b를 찾고 싶으면 x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x에 0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 즉 이 b를 무슨 절편? y절편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y절편은 결국 x값이 뭐일 때? 0일 때 나오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선생님 제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자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럼 요 그림 그리고요.
y절편이 양수입니다. 그럼 어디를 뜻해요? 바로 요 y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이 바로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붙잡고 밑으로 끌어내려서 요쪽에 그리면 기울기는 양수지만 증가하지만 y절편은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산술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기하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식이 하나여도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구하지? 어디 부분이 기울기고 어디 부분이 y절편이지? 라고 찾을 수 있듯이 그래프상에서도 얘는 기울기가 양수일 거야. 하지만 y절편은 음수겠네. 이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30쪽에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2쪽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3쪽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이제 내면서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체정, 과체정 힘든 건 아는데 그거는 너네들의 돈이 소비되진 않잖아. 근데 학원은 돈이 소비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원비 비싸잖아요. 우리 방학 동안은 여기 못해도 특강까지 하면 진짜 100만 원 육박하는 학원비가 들어갈 거야.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한다? 이거는 너네 밖에 나가서 100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1시간당 요즘에 고깃집 빡센 데 가야 한 11,000원, 12,000원 줄 거야. 우리 학원이 진짜 빡세. 우리 학원이 많이 주거든. 우리 학원 얼마 줄 것 같아? 시급? 우리 그 클리닉 선생님. 그렇죠. 15,000원 줘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15,000원이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6만 원이에요. 그럼 5일이면 얼마야? 30만 원. 그럼 4주 일해야 9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네. 엄청 많이 벌죠. 이렇게 해도 100만 원을 버는데 밖에 나가서 최저시급 받고 그 고깃집 불판 갈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최저시급 1,580원인가 뭐 줄 거예요. 10,000원 받았다 칩시다. 근데 8시간 근무해야 돼요. 그럼 얼마야? 8만 원이야 하루에. 근데 5일, 한 3, 4일밖에 안 해. 고깃집들은 평일에 손님이 없으니까 금토일 많이 써요. 그럼 3일, 24만 원? 그렇게 해서 4주 해야 돼요. 그럼 얼마야? 9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96만 원 졸라 빡세게 일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70 얼마 내면서 학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성예린 졸라 자고 아무튼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1,4랑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줘. 그럼 기울기를 안 줬으니까 아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자, y는 자 x 증가량 뭐지? 선생님 저는 앞에서 뒤에 거 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1 빼기 2는 3분의 4 빼기 3, 1. 기울기가 3분의 1이고요. 선생님 몇 컷만 몇을 지나요? 니네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1,4를 지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또 다른 문제. 선생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 알려줄게. 이번엔 기울기가 3이라고 줬어요. 근데 갑자기 y절편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이건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세우라는 거죠? 그럼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쓰셔도 되겠죠? 근데 아까 y절편은 미루야 뭐 넣었을 때지 x에? 그렇지. 그럼 x에 0 넣었더니 y 값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근데 이번에는요. 기울기가 4라고 줬는데요. 이번엔 x절편을 줬어요. 그게 8이래요. 자, 그럼 이제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x절편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y절편과 상반되는 거죠. 아까 y절편은 x에다가 0 넣었을 때예요. 근데 x절편은 바로 y에다 뭐 넣었을 때다? 0 넣었을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y가 0일 때죠. 학교 시험에서는요 x절편을 줘요. 애들 헷갈리게. 그럼 가볼게. 기울기가 4니까 y는 4x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머리 회전으로 돌려야 돼. 뭐? 선생님 y에다 0 넣었더니요 그게 0 되는 x값이 8이래요. 그럼 여기다 8 넣고 계산했더니 0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절편만 알려줄 수도 있어. x절편이 2야 y절편이 4야
그 직선의 방정식 세워.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 선생님, x절편은 2,0이라는 소리고 y절편은 0,4니까 저는 그냥 두 점 사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게요. 오케이, 문제 없어. 그럼 뭐 나와? y는 2분의 마4 마이너스 2x고 y절편이 4니까 플러스 4더라. 이렇게 해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학자들이 야 이거 귀찮지? 내가 공식 하나 만들어 놨어. 공식 써도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절편과 절편만 알려줬을 때 세우는 공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여기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공식을 못 써요. 선생님 그럼 1이 아니면 제가 1을 강제로 만들어도 되나요? 네, 만드셔도 돼요. 여기가 2면 양쪽을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x 더하기 y가 2 나와요. 그럼 애들이 오해한다니까? 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절편 알려줬을 때 세우는 공식이야. 신나게 x절편 2, 신나게 y절편 1이라고 체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x절편, y절편 공식을 쓰려면 여기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양쪽을 2로 나눠서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로 만들어서 x절편이 4고 y절편이 2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안 돼요? 그냥? 왜 수학자들이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왜 얘를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게 빨리 풀리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사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식이에요. 왜? 아 이거 알면 뭔가 되게 어려운 것도 쉽게 풀고 쉬운 거는 더 빨리 풀면 좋은데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가끔 이렇게 줍니다. 선생님 갑자기요 5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라는 직선 하나 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너가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그림 그려볼래? 네.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거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좀 구해줘 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원래대로라면 대부분 애들 이거 공식 모르고 넘어가는 한 3등급 이상 2등급 후반부터 3, 4, 5예요. 2등급 후반부터 3, 4, 5등급은 이거 못 보고 지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1, 2등급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이거 정답이 바로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야. 답이 5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애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게 계산이 돼야 되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절편이 5, x절편이 5, y절편이 2인 요런 직선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제가 주황 색깔로 다시 그려볼게. x 직선, y축,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얘는 바로 이 도형이라는 게 삼각형을 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x절편이 밑변이고 y절편이 높이였던 거야. 그래서 x절편 곱하기 y절편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거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거 자체가 x절편 y절편이니까 절편 곱하기 2분의 1 아니야? 그래서 답을 찾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답을 구하는 거고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넓이가 삼각형이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네. 이렇게 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뭐냐면 제가 32쪽까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자, 집중해야 돼. 학원비가 아깝다니까 예완아. 아우 진짜 언제쯤 내 말을 이해할까요? 진짜 나중에 우리 태호가 뭐라고? 거기 서서 들어. 이쪽은 서서 들어도 상관없어. 졸리면 얘들아 요 나와서 여기 턱이 걸쳐서 해. 뭐 지금은 복사 못해. 야 언제 살 거야 쟤.
아, 그래? 알았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복사해 줄게. 자, 아직은 책 안 썼어. 일단은 그냥 칠판 보고 개념만 이해하면 돼. 자, 가볼게.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뭐 연습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ax 플러스 b고 여기서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그림에서 기울기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를 공부했고 요 y절편이 어디고 x절편이 어디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누구보다 빨리 세울 수 있는 공식을 연습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직선도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표준형이 있고요. 2번 일반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형과 일반형은 원에서도 나와서 헷갈려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내가 요런 거는 표준형이라고 해, 요런 거는 일반형이라고 해 가르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방 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직선이랑 원은 다르니까 그때마다 표준형, 일반형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직선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제가 한 방에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원이든 직선이든 필요 없어요. 일단 표준형이라고 하면요, 요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바로 알기 쉽다예요. 일반형은요, 계산이 조금 필요하다. 조금 계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자, 너네들이 한번 대답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y는 4x-1이라고 줬어. 미로가 한 방에 대답하면 이건 표준형이에요. 미로야, 기울기 뭐야? y절편 뭐야? 자, 지금 미로가 막힘없이 거의 내가 물어보자마자 0.005초 안에 대답했거든요. 그럼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표준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제가요 살짝 꼬아서 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줬어요. 자, 미로야, 기울기는? y절편은? 자, 어때요? 구하긴 구할 수 있는데 위에 거보다는 어때요? 좀 속도가 늦죠? 왜? 작업이 필요하거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8y를 넘겨서 8로 나눠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8분의 5로 고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8분의 5입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대답하기에는 살짝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조금 계산이 필요한 것들을 일반형이라. 그래서 얘가 일반형이에요. 얘가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직선에서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했던 친구들은 빨리 대답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중심이 몇 컴마 몇?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어때요? 보자마자 뭐 거의 뭐 바로바로 대답을 하죠. 근데 제가 문제 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20은 0. 중심. 반지름. 자, 큰일 났죠. 왜? 조금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일반형이에요. 얘가 표준형이고. 이거는 원이고 포물선이고 직선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뭔가 성질을 알 수 있다? 표준형. 아, 조금 계산이 필요해요. 일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너무 사치 아닙니까? 왜? 아니 그냥 모든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되지 왜 일반형을 따로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풀면 90%가 대부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일반형으로 준 거조차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근데 10% 정도, 예를 들어서 10문제 중 1문제 정도 또는 2문제 정도는 일반형으로 뒀을 때가 훨씬 빨리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사실은 33쪽 밑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게 바로 직선의 뭐다?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근데 그러면은 a, b, c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얘는 알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요. n 값이 음수면 y절편이 음수예요.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m 값은 양수인데 n 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1, 3,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표준형은 보자마자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귀찮아져. A가 양수야, B가 음수야, C는 양수야. 자, 몇 사분면 지나게. 그럼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반형으로 문제 준 거일 때의 90%는 어차피 표준형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미안하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얘 넘기고 B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B분의 C다. 그래서 아 B가 음수네요. A가 양수네요. 그럼 얘는 양수네요. 해갖고 또 기울기 그리고 얘가 음수네요. 얘도 음수네요. 아 그럼 얘는 음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굳이 요 ABC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면 지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33쪽에 보면 밑에 ABC 값에 따라서 어느 사분면을 지난다 이거 막 의미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내가 말했지만 어차피 다 어때요? 표준형으로 가야 돼요. 정말 한 문제 빼놓고는요. 한 문제 빼놓고 무조건 다 표준형으로 갈 거니까 이 ABC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야 암기하지 말라고. 내가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해. 나머지들은 그냥 우리가 풀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암기까지 막 이렇게 하찮은 것까지 암기할 시간 없어요. 이게 더 머리가 아프고.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책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복사해 올게요.